안녕하세요. 미북입니다. 어제 FMC가 있었고 종료 후에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영상은 FMC에 대한 리뷰보다는 앞으로 반도체를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최근 이슈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9월 초에 중국에서 애플에 대한 규제가 있었어요. 중국 중앙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아이폰을 포함한 외국산 기기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출근 시에 사무실에 가져오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어요. 최초에는 중앙 공무원들에게만 포함되었던 이러한 아이폰 금지 소식이 중국의 국영 기업까지 확대가 됐고 이때 애플이 크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소식으로 애플도 단기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애플의 총 매출 중에 20%가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우려를 살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이러한 미중 관계의 악화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섹터도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아이폰 금지령을 부정했지만 팩트가 어떻든 간에 분위기 자체는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된다는 데 포커싱이 맞춰진 거죠. 물론 아이폰 금지령에도 아이폰 15에 프리오더는 어마어마하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반도체는 확실히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에 로이터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TSMC는 자체적으로 반도체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훨씬 더딘 것으로 판단하고 주요 장비 공급사에 제조 장비 납품을 미뤄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섹터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섹터 전체에 공포로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재고가 최대로 쌓이는 지점이 바닥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는 경기의 사이클을 굉장히 타는 업종이기 때문에 구리도 같이 연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이미 가장 영업이 안 되는 시점일 때부터 매출의 우상향을 선반영해서 미리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만큼 사이클에 민감합니다. 이번 상반기 반도체 랠리도 이러한 상황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막상 전 세계 반도체 파운더리 시장의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TSMC의 실적을 까보니까 생각보다 반도체 매출의 회복세가 주가의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AI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이번 상반기 미 증시에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면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빅테크가 랠리를 주도한 건 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출 상황을 살펴보니까 AI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 뿐이에요. 다른 기업들은 사실상 엔비디아에게 비싼 돈을 주고 AI의 시설에 투자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려면 더 오랜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고 오히려 그들은 투자 초반 구간에 있기 때문에 비용만 더 늘어나는 상황인 거죠. 반도체 섹터 또한 AI 모멘텀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업종이었지만 결국 대부분이 허상이라는 점이 점점 시장에 부각되기 시작되니까 주가는 상승분을 토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구글이 브로드컴을 AI 칩 공급업체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결정된다면 반도체 섹터 전체에 안 좋게 작용할 만한 상황이니까 이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최근 이슈들만 알아봤고 다음은 기술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SXX부터 볼게요. 우선 제 포지션은 어제 FMC 결과 보고 SPX 4420선 이탈해서 숏포지션 진입했고요. 휩소 염두에 두면서 시장 보고 있습니다. SXX 보시면 작년 10월부터 이어진 상승 채널을 최근에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피보나치 채널 되돌림으로 봤을 때 오늘 프리장 기준으로 여기 23.6% 라인도 이탈한 상황이에요. 동시에 트리플 탑부터 이어지는 지지선도 이탈했고요. 오늘 개장하면 갭으로 이탈하게 되는데 저는 거래량과 반등 강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휩소 여부 볼 생각입니다.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캔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상방으로는 단기 저항을 다시 돌파하고 반등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하방으로는 201선, 456 부근 이탈 여부 체크할 생각입니다. 여기마저 이탈하게 된다면 매우 크리티컬하다고 볼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보시면 5월에 실적 발표 이후 만든 상승 채널을 오늘 프리장에서 강하게 이탈했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푸덜이 420이어서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이번 주 캔들까지 다 봐야 확실하겠지만 엔비디아가 흐름이 꺾인다는 것은 단순히 반도체 섹터로만 영향이 가지가 않습니다. AI 반도체 대장주가 꺾이면 뒤에 따라온 후발주들도 꺾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번 주 엔비디아 420선 다시 탈환하는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구리 주봉 볼 건데요. 사실 오늘 영상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구리입니다. 구리가 오늘 급락이 나오면서 3년 이상 이어진 장기 지지선을 이탈 시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 주황색 선은 유가 흐름인데 보시면 구리와 유가는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합니다. 다만 최근 상황은 상반된 상황이죠. 최근 유가는 급등하고 있지만 구리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결정 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구리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추세적인 하락으로 볼 것 같습니다. 구리가 추세적인 하락을 하고 유가는 반대로 상승이 나온다면 그때는 침체와 인플레이션 모두 잡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악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구리 이탈 여부, 시장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하니까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JP모건 칼라스트라이크인데 9월 29일에 JP모건 칼라스트라이크가 SPX 4665의 콜 매도, 4210의 풋 매도가 잡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증시를 4210에서 4665 사이에서 움직이게 하는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영향력이 강한 포지션이에요. 칼라스트라이크는 피닝 효과라고 해서 증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요. 그래서 4525선을 돌파한다면 4665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봤던 겁니다. 만약 이번 주 반등이 실패한다면 가장 하방 포지션인 4210까지 증시를 열어두고 볼 것 같아요. 정리하면 장 전부터 증시가 강하게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 큰 추세 자체는 정배열이 유지되고 있고 옵션 포지션도 크게 하방으로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숏을 진입하더라도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즉 지금은 엄밀히 얘기하면 아직 강세장이에요. 조정의 끝자락인지 아니면 약세장으로 들어가는 초입인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변수들을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포지션 잘못 대응하면 크게 물릴 수 있으니까 남은 이번 주 채권과 외환시장 움직임 그리고 구리까지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